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G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한혜빈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시작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공습 첫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주요 시설이 파괴되자 이란은 자원을 이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서 이란의 핵심 지렛대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루트로 우리나라 수급 원유의 70%도 이 해협을 통과하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우리나라 석유 시장에도 적색등이 켜졌는데요. 오늘 우리 라디오에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유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봉쇄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에 따르면 공습 첫날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전날까지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가 상승액은 200원을 웃돌았습니다. 4대 정유사 중 상승액이 가장 큰 S오일의 경우 218.3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죠. 또한 경유의 리터당 판매가 상승액은 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가격이 8.7%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23.25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죠.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석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됐으며 3월 생산자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평균 세전 공급 가격에 싱가포르 석유 제품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1차 최고가격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적용됐으며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설정됐었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자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이 81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에서 모든 유종의 가격을 210원씩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휘발유는 200원, 경유와 등유는 500원가량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주한 실제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렴한 시장 형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차량 오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관리 정책인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되었고 주차장 출입 통제만 하는 등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5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의무 시행과 직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나 교통 약자 동승 차량은 제외되지만 이외 경우에 4회 이상 적발될 시 해당 직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부문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약속하면서도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LNG 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올해 폐쇄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를 늦추고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70%대로 떨어져 있던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동 및 유럽의 인사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아랍에미리트로부턴 최우선 석유 공급을 약속받았고 약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죠. 이와 함께 카타르와는 LNG의 안정적 공급을, EU와는 비축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통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산 자원 수급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타국과의 논의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도 있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의 무게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과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 역시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전망입니다. 기자 수첩. 지금까지 제작 안상준, 기술 박진서, 진행의 한혜빈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